선생님, 저는 언제 집에 갈 수 있나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 학회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신경과 박수연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급성기 치료 후 집까지 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언제 우리는 퇴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성병원 재활의학과 김승현입니다. 김승현 선생님, 사실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진짜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재활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태어날 수 있을까 이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언제 태어날 수 있는지, 얼마나 회복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대충 입원 기간을 예상하고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나요? 뇌졸중 환자가 퇴원을 고려할 시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발병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기능적인 회복은 이루어지고 신경학적 회복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만 회복 정도가 완만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재활을 충분히 받아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일상생활만으로도 회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개월 이전이라도 신경학적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져 치료 목표를 도달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목표한 바를 모두 이뤄서 어느 정도 후유증은 있지만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상생활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재활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이때는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안정한 시기에 퇴원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퇴원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퇴원 장소는 집, 요양시설 혹은 현재 병원에서 지속치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각각 나눠서 퇴원 장소를 정하게 될까요? 어디로 퇴원할지는 개인 신체 능력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본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퇴원 후 사회적 능력 요구도 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사회적 능력 요구도는 직장 생활에서부터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다양하므로 퇴원 장소를 결정할 때는 개개인별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은 가능하나 손의 마비로 인해서 집안일 하기, 목욕하기, 요리하기 등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집으로 퇴원이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자택 퇴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심한 마비로 인해 모든 일상생활 동작이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퇴원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에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는 재활병원에서 조금 더 재활치료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장기 요양시설로 퇴원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기 요양시설로 퇴원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사회적 능력 요구도가 차이가 크고 또 기저질환이 많거나 중증의 뇌졸중으로 더 이상 회복 기대가 낮아서 재활병원에서 충분히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자택 퇴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활치료를 조금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자택으로 퇴원할 정도의 능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신경학적 회복이 조금 더 이뤄진다면 충분히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상태이신 분들이 결국 재활병원에 남아서 치료를 더 받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까요? 퇴원하기 전에 준비가 좀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여러 장애인 사회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퇴원 전 병원 사회사업실이나 주치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장애 진단 후에 장애복지 혜택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장애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 진단 같은 경우에는 발병 6개월 후에 장애 진단이 가능하며 의사가 작성한 장애 진단서와 기타 의무 기록을 주소지 관할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 정도와 증상에 따라 다르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활동 지원사를 보조받을 수 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혹은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구를 처방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되게 많이 서류를 준비를 해달라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핫한 분야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해당되지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서도 이제 신체 활동이나 또는 이제 가사 활동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뇌졸중은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급여의 종류로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연구급여가 있으며 시설급여를 통해서 장기요양시설 이용금의 일부를 그리고 재가급여를 통해서 방문요양이용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복지연구급여를 통해서 여러 물품들의 구매나 대여료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를 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받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시겠네요, 진짜로. 서류가 다 준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퇴원 전 준비해야 될 거 두 번째는 본인의 일상생활 능력 확인과 집의 구조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겁니다. 외출 외박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병원 내에서도 일상생활 능력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은 온전히 환자의 편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집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꼭 집에서 생활을 해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는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실내에서의 이동, 간단한 산책에서부터 마트에서 장보기, 이제 대중교통 타기, 사회적 활동까지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가능한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 또 추가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이와 더불어서 외박을 통해 가지고 침대나 소파가 너무 푹신하지 않는지 낮진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데 거동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높낮이를 변경하거나 좀 더 단단한 재질로 변경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문지방을 제거하시고 욕실에는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나 1층으로 이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50세 김 씨의 예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0세 김 씨가 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재활치료를 잘 받아서 지팡이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잘 받아서 병원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김 씨는 의사 박 씨의 조언에 따라 외박을 통해 집에서 생활해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제 지팡이로 산책 정도가 가능한 정도가 되었고요. 한 손은 마비가 있지만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잘 받아서 집안일하기, 식사 준비하기 외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에는 와이프가 직장을 다녀 이 시간대에 혼자서 생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침대가 병원 침대보다 낮고 푹신해서 일어날 때 힘들었고 소파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힘들어 식탁 의자에 앉는 것이 훨씬 수월하셨어요. 외박을 하여 재활치료를 쉬니 몸에 경직이 좀 더 생겨 거동 시 통증이 좀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 돌아와 의사 박 씨와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담했습니다. 박 씨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제도와 자택 환경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집으로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 씨는 침대와 소파를 바꿨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아내가 없는 낮 시간에 요양보호사 활동보조 4시간을 지원받기로 했고 경직에 대해서는 주 2회 재활병원에서 납병동 재활치료를 받아 경직의 호전과 추가적인 신경학적 회복을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점, 그리고 어디로 퇴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를 보았습니다. 마무리를 조금 해주신다면? 퇴원 후 생활은 신체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준비를 통해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하고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